우리 아이들의 처음부터 길을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날이 되게 하고 싶어요. 뭐 내일, 한 달 후, 1년 후 그런 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한번 미소 짓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그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와 가족들에게 친구 같은 간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네,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 중인 소아청소년 화나와 가족이 조금 덜 힘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소아 완화 의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곳 서울 성모병원에도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팀인 솔솔바람에 화나와 가족들의 봄바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에서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선희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일 때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간호사 근무를 할 때 소아과를 지원을 했어요. 네. 그 인연으로 일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팀 전담 간호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완화 의료라는 게 네. 저희한테는 정말 생소하거든요. 네. 그 완화 의료라는 건 어떤 건가요? 질병을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 치료와 네. 동시에 불편감이라든지 이제 신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다른 부작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병 치료는 그대로 하고 완화 치료를 병행해서 네. 우리 친구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편하게 해주는 건가요? 마음을?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네. 피 검사를 하고 골수 검사나 척수 검사나 수술을 하게 돼요. 네. 그럴 때 통증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통증을 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주고요.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 네. 때는 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마음 상담을 해주시고 또 어머님들께서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죠. 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죄책감 같은 거 느끼실 때 저희 원목자 신부님 수행님께서 영적 지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완화 의사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의사소통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시기 위해서 수 간호사 자리를 박차고 전문 간호사로 이제 변신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수 간호사가 그 간호사 중에 가장 높은 이제 자리에 올라가셔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박차고 나올 정도면 이 전문 간호사 좋은 건가요? 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의 전문 간호사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 간호사로서 아이들이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받게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예방이 안 되고 아이들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갑자기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도 가족도 엄청 충격을 받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고요. 입원을 했을 때 병원을 안내하고 어떤 분이 너의 교수님이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지를 좀 천천히 단계별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입원 기간 중에 합병증 없이 치료만 네. 받고 바로 퇴원할 수 있고 외래로 왔을 때 제가 이제 응급실에
막 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잘 해가지고 집에서도 이제 집에서 증상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드려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치료가 끝나면 네. 이제 암 생존자가 되거든요. 네. 근데 학교에 복귀를 해서 사회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재활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복귀를 잘 하도록 학교나 네. 친구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의 처음부터 길을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간호사 업무도 매우 좋았지만 전문 간호사 업무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게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선희 간호사님이 이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정말 케어를 계속 끊임없이 해주시고 계신 거네요. 제가 처음에 시범사업단을 할 때 욕심도 많고 해서 혼자 10가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다학제 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 의사, 저,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수녀님 계시고요. 음악, 미술, 치료사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가지씩 일을 해서 10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 조화롭게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암 예방의 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무슨 일로 받으신 거죠? 네, 저희 아이 중에 네. 3살인데 말기 소아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집에 너무 가고 싶었고 가족과 너무 함께 하고 어떡해. 싶었는데 네. 아이가 수혈도 받아야 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아이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식을 받고 치료하는 동안에는 저희 완화에서 걔를 도와줬었는데 네, 네. 성인 자문형에 의뢰를 해서 네. 성인 자문팀이 아이를 방문해서 이제 통증 조절을 해주고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서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형 호스피스로 가게 됐어요. 입원형 호스피스에 가서 아이의 통증을 조절하고 수혈을 받고 나서 이제 집에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이는 집에 가고 가정형 호스피스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집으로 네.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방문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한 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할 때는 아이가 다시 입원형 호스피스에 입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9개월 이상을 집에서 잘 보냈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임종을 원했는데 잠을 자듯이 모든 가족이 함께 있는 데서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갔고 그 사이에 아이는 종교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아서 지금은 온 가족이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연을 그 사례로 써가지고 그거를 상을 받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울기로 약속해놓고 막 얘기 들으면서 울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간호사님. 그때 저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하고 부모님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고 이건 예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을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아이가 네. 힘들고 아프고 하잖아요. 근데 내일 더 힘들까? 내일 하늘나라로 갈까? 그런 생각 아유,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회복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잘 살아야 해요. 지금 네. 한번 웃게 하고 지금 한번 즐겁게 하고 지금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그 말로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시지만 울고 있으면 아이는 그걸 다 그걸 느끼고 느끼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머니들은 아니라고 표현을 하세요. 말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아이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또 막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 아이랑 떨어져서 저희를 방문하셔서 저희랑 대화를 하시고 좀 풀고 나서 다시 아이에게 가면 되세요. 저도 아이를 이제 8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조금이나마 아프면 굉장히 막 죄책감이 들고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아이들의 생명을 좀 위협하는 중증 그 환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우리나라에 네. 24세 이하의 죽죽 환자들은 14만 명 정도이고요. 그중에 1%인 1,300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구에 1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성모병원의 초아청소 완화의료팀을 솔솔바람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솔솔바람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만드신 이름인가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솔솔 바람으로 이제 최종으로 선정을 했었어요. 네. 솔은 SOUL의 소울에서 나왔었어요. 영혼에서요. 소울. 네. 그리고 바람은 브리즈, BREEZ에서 브리즈로 해서 네. 영혼의 바람으로 솔솔 바람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바람이 우리가 원하는 위시일 수도 있어요. 소울 브리즈, 소울 위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솔솔 바람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네. 노래가 있더라고요. 솔솔 부는 봄바람, 쌓인 눈 녹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네. 저희가 솔솔 부는 바람이 쌓인 눈을 녹이고 우리 화나와 가족들의 아픔은 녹이고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보통 간호를 하는 게 보호자들이잖아요. 그쵸? 엄마나 아빠인데 화나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이가 5살인데 불안이 너무 심해서 네. 울고 보채고 소리 지르고 엄마가 없으면 거의 병실이 떠나갈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다른 친구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커튼을 치고 식사도 못 가시고 아이고야. 화장실도 못 가실 정도였어요. 네. 어머니는 아이에게 하는 처치 때문에 2시간마다 쪽잠을 자면서 긴 잠을 주무실 아이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솔솔이가 찾아왔어요. 솔솔바람에서 왔어요 하니까 네. 나중에는 그럼 솔솔이는 들어와 하고 아기가 그 들어올 커튼 사이로 들어갈 수 네, 있는 건가요? 네.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잠깐 물도 마실 수 있고 아이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네. 쉼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퇴원을 했을 때 네. 집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도 네. 형이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게 되면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주는 굿즈를 네. 그 동생한테 갖다 주면 응, 형 갔다 와도 돼. 올 때 솔솔이 솔솔이 가지고 와. 이제 네. 병원 가도 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머님한테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굿즈 얘기를 하셨거든요. 방금 그 아이들이 그 굿즈를 되게 좋아한다고요. 지금 여기도 보이지만 이 솔솔바람 굿즈 제작은 왜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 네.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라고 네. 말을 하기가 네. 아직도 어색하고 네. 인식 개선이 되어 있지를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굿즈를 통해서 네. 좀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굿즈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돌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신체적인 거라든지 정서적인 거, 영적인 문제들을 같이 각각의 입장에서 토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주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거를 개별로 계획을 짜고 아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돌봄 회의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좀 많은 일들을 겪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함께 하시면서 좀 보고 느끼는 점도 많으실 텐데 어떠세요? 저희 부모님들은 네. 아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이거는 예방이 안 되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죄책감을 갖지 않으시도록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 결정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미성년자라서 그 주 치료과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저희도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드리지만 결정은 부모님이 일단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하거나 내가 더 잘했어야 한다. 아니면 뭐 항암치료를 더 했어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신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고 네. 지금 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결정이 제일 부모님이랑 주 치료과에서 결정하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솔솔이들 중에서도 약간 씩씩하게 오랜 시간 투병을 이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기억나는 화나가 있을까요? 14살에 네. 급성 림프 모구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혈액병원에서 전문가 도사로 일했기 때문에 네. 우리 도연이가 3년 동안 항암 치료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도와주고 네.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3년이나. 걔가 아유. 치료를 종결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네. 안타깝게 이제 병이 재발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이제 제대열로 네. 조혈세포 이식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도 꿋꿋하게 잘 지냈었는데 네. 1년째 될 때 네. 다시 재발을 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골수가 맞는 네. 이제 공여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아버님 골수로 반일치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반일치 이식을 잘 받고 회복하는 중에 네.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네. 간 부전이 왔어요. 네. 그래서 애가 간성 혼수에 빠졌어요. 그래서 네네. 다른 약물 같은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네. 저희 의료진의 빠른 판단으로 네. 아버님의 간을 네. 바로 이식할 수가 아,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이미 골수를 주셨고 얘가 면역이 관용된 상태여서 아버님의 간을 일부를 떼가지고 이식을 바로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날 응급으로. 바로 응급으로. 네. 네네. 이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얘 간 수치가 쫙 내려가고 어머. 황달이 빠지고 복수가 빠지고 바로. 네.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은 길었지만 네. 이제 입원을 해서 그 근육이 손실돼서 재활에 문제는 있었지만 네. 혈액학적으로는 다 회복이 됐어요. 너무 잘 됐네요. 그래서 정말. 애가 네. 병실에 있는 동안에 네.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유튜브로 네. 이 모든 과정을 남겼어요. 왜냐면 네. 자기처럼 치료받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무 좋다. 이 힘든 네. 과정을 네. 공유한다. 아, 그래서 네. 정말 나무 젓가락 2개 있는 다리 같은 게 지금은 네. 정말 튼실한 아이가 아이고. 되고 네. 혼자서 네. 목발 없이 걸어와서 네. 외래를 다닐 수 있어요. 여러 화나들을 만나셔서 그런지 솔솔바람에서 돌봤던 또 솔솔이들 사연으로 수기를 쓰셔서 대상을 받으신 걸로 알거든요. 모두의 희망으로 일어난 200일의 기적. 어떤 얘기인가요? 네. 자꾸 연약한 아이가 네. 세상에 태어났는데 네. 그 희귀 난치 질환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장기 뭐 심장, 콩팥, 간 모든 장기가 다 네. 부전으로 빠지는 그런 질환이었어요. 근데 네. 우리 아이는 입으로 엄마 젖을 먹을 수 없고 네. 산소 없이는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산소호흡기 없이는. 네, 아.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을 네. 받아야만 네. 계속 연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님이 처음에 오셨는데 산후조리가 안 되셔서 그렇죠. 아버님으로 교대를 하고 네. 어머님은 조금 산후조리를 하게 네, 하고 네. 아버님을 신생아 돌봄 간호를 적용해서 아버님이 아이와 있는 시간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다시 이제 회사를 가셔야 됐을 때 네, 네. 어머님이 오셔서 어머님을 또 도와드렸어요. 네. 그리고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이 집에 하루라도 갈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 어린 2kg밖에 안 되는 아이고. 아이인데 혈관이 없어서 아이고. 영양을 공급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저희 외과에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 계세요. 네. 그 아이에게 중심간을 수술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심정맥관을 삭간을 하고 네. 거기에 그 영양제를 달고 집에 갈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가정간호사 선생님이 네. 집으로 방문을 할 수 있고 네. 아이는 이제 입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콧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네. 수액 여기로도 어. 맞고 코로도 맞고 애를 네. 키워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산소기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100일 때 네. 집에 가서 네. 콧줄을 빼고 네. 그러니까 콧줄을 교환하니까 콧줄을 빼고 예쁜 얼굴로 네. 100일 사진을 찍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안고 100일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서
다시 병원에 병원 들어와서. 입원을 하는 상황이 됐고 네. 아이의 장기는 계속 부전 상태로 빠져서 네. 이제 10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200일 넘게 네. 아이를 잘 키워서 네. 거의 돌까지 잘 돌봤던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네. 수기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팀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뭔가 미지의 힘이 있어요. 저희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항상 믿고 있고 그 순리에 따라서 기도를 바치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항상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보람을 좀 가장 많이 느끼실 때가 어떤 때인가요? 아이들은 네. 싫은데 좋다고 안 하고요. 아, 네. 솔직하죠. 좋은데 싫다고 안 해요. 네, 너무 솔직하죠. 네, 너무 솔직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네. 다해서 아. 정말 한 단계 벽돌을 아래부터 쌓아야 돼요. 큰 선물 하나 준다고 해서 얘가 저한테 마음을 열거나 하지는 그렇지 않죠.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힘겹게 침대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 중에 저희가 갈 때 그 무언의 감사 아니면 손짓 하나로도 저희는 그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럴 때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솔솔바람의 일원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어떤 간호사로 좀 기억되고 싶으세요? 우리 가족이 우리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다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네. 잘 살고 있는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아이가 오늘의 삶이 오늘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날이 되게 하고 싶어요. 뭐 내일, 한 달 후, 1년 후 그런 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한번 미소 짓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그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와 가족들에게 친구 같은 간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친구이자 뭔가 그 영혼의 치유 사막 이런 느낌이세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소아 청소년 의료 완화에 대해서 좀 생소했던 분들한테 오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 시청자분들께 당부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진단은 갑자기 다가오고 예방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 가족, 우리 이웃에 우리 소아 완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당부드리지만 부모님께서는 절대 죄책감을 갖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중증 질환을 고쳐나가는 거는 장거리 마라톤처럼 오랜 기간을 견뎌나가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혼자 달리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서 함께 응원해준다면 그 힘든 길도 조금이나마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아 청소년 환자들에게 솔솔바람이 오랫동안 따뜻한 응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희 간호사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소감 어떠세요? 네. 저희 서울 성모병원에는 하루에 4번 기도가 나옵니다. 네. 네, 8시에 출근할 때, 그다음에 12시, 저녁 6시, 저녁 8시. 그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직원 미사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업이 현재 시범 사업이라 작고 미약한데 네. 저희가 하는 일마다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저희는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인생은 네. 어바웃이라는 하느님의 손길. 네, 곳에서 네. 저희를 촬영한다고 해서 이 또한 하느님의 아. 섭리라고 저희가 다 팀에서 네.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요. 네, 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환자를 돌봐주시는 환자뿐만 아니고 가족과 네. 의료진들에게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네. 인생은 어바웃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솔솔바람팀 최고입니다. 네. 오늘 인생은 어바웃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솔아,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없었다면 선생님이 한번 웃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솔솔이를 보고 오늘 한번 웃어요. 자, 힘내서 용기 있게 화이팅!